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째 주 한번 해봤더니 어때요? 1번만 해요. 어때요? 하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죠? 내가 이거 선택을 제대로 한 건가? 과연 끝까지 내가 이걸 완주할 수 있을까? 그래서 1과목도 해봤고, 이제 우리가 2과목도 들어봤습니다. 1차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1차는 주로 이제 인강으로만 제가 이거 한다고 들었는데 실강은 하지 않고요. 근데 1차는 그렇게 부담 없고요. 이 시험이 원래 2차. 그래서 2차 1과목과 2과목인데 우리 1과목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들, 그걸 이제 주로 다루고, 그리고 이제 2과목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서 피해 확인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손해에 얼마 정도 났는가,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2과목 역할인데 조금 이제 다른데 겹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 두께를 보면 좀 두꺼워 보이잖아요. 두꺼워 보이는데 여기 겹치는 거 빼면 한 4분의 1은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 보험금 파트. 4분의 1은 날아가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1과목은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서 다루는 이제 용어들 좀 풀이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용어들은 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에 나가면 하나하나 다 듣게 돼. 그러니까 그 용어의 정의를 새로 외우려고 안 해도 되고, 아마 처음 하니까 막 좀 낯설었을 수 있어. 이런 용어 뜻이 뭐지? 분명히 설명은 들었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나가다 보면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맨 처음으로 자, 우리 교재 1페이지로 갑니다. 1페이지. 자, 먼저 이제 보험의 이해. 자, 보험의 이해 여기서부터 볼 건데, 예전에는 우리 교재에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이게 8회 때 들어왔어요. 8회. 그러니까 1회부터 7회 때는 이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를 늦게 하면 공부 분량이 늘어나.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는요, 일찍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자격시험이 새로 이번에 만들어졌다더라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되다 보니까 내용이 늘어나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론서, 뭐 또 업무 방법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론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게 8회 때 들어와서 9회 때 현재 이제 2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왜 이게 들어왔냐면 우리는 보험업계에 종사합니다. 우리가 농업, 재해, 보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보험 제도로 하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종사를 하는 사람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보험에 대한 배경 지식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 손해사정사라고 하는 자격시험이 있어요. 손해사정사가 신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거, 그리고 자동차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다 다루는, 크게 4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손해사정사 시험 보는 사람들이 1차 과목에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루던 이론을 그대로 여기다 가져와다가 좀 실어놓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8회 때 9회 때 들어왔는데 8회 때는 5점짜리 2개, 그리고 9회 때는 15점짜리 한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접근할 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용어들 이런 것들 괄호 넣기 대비한,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가 돼봤자 막 이걸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출제되기는 좀 그래요. 물론 이제 9회 때 좀 그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그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포인트와 좀 벗어나긴 했죠. 그런데 괄호 넣기 대비해서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 그럼 먼저 이해하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제1장 보험의 이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험을 알려는데 맨 처음에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위험과 보험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 상황 있죠. 그럼 그런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서 우리한테 육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이런 피해를 안겨다 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 대해서 뭐예요? 대비하자 이거 대비. 그 대비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일종의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자, 뭘 알아야 된다? 위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험.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맨 처음에 일상생활과 위험 그랬어요. 그럼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도 위험 부담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기업체들도 있고 또 국가도 당연히 이런 위험 부담을 탑니다. 이건 누구나 다 위험 부담을 해요. 그러면 자, 이런 위험이 발생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발생 안 해야죠. 그런데 만일 이런 위험이 발생하면 어떠냐? 우리한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생깁니다.
이제 당연히요. 그리고 어때요? 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발생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원래 위험이라는 게 예기치 않게 발생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때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한계. 자, 그렇지만은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대비는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위험을.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을 크게 두 가지.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조치.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사후 조치로서.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해서 우리한테 이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랄지 그다음에 경제적 어떤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좀 줄여야죠. 줄여야지. 그리고 이게 더 많이 확대나 확산되지 않게끔 조금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을 대비하는 거. 이 위험을 대비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대비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우리가 보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알기 위해서는 뭐다? 위험을 알고 이걸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위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자 이런 얘기죠 지금.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자 2페이지로 갑니다. 자 2페이지로 가면 이제 그러면 위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 우리 교재 2페이지. 그러면 위험이 뭡니까? 위험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위험을 다양하게 정의를 해놨네요. 자, 그래서 거기 2페이지 보시면 위험이 정의해가지고 명쾌하게 정의된 건 없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거기 둘째 줄에 돼 있어요. 거기 밑줄 한번 쳐서놓으세요. 둘째 줄 끝부분에 있잖아요. 밑줄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따옴표 돼 있잖아요.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둘째 줄 따옴표 돼 있죠. 아하, 그러니까 위험이 뭐예요? 아하, 앞으로 일어난 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게 뭐냐? 미래의 일이다. 이거 미래의 일이다. 위험은. 그리고 뭐예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게 발생하면 우리한테 뭔가 손실을 안겨다 준다든가 정신적 어떤 고통을 안겨다 주니까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 그래서 안 좋은 일이니까 이런 것은 자, 생기면 안 된다. 이건 안 좋은 일. 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안 좋은 일이니까 이제 손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뭐예요? 가능성. 그래서 가능성. 밑줄 오다가 끊어졌네. 이쪽으로 옮겨졌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반드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뭐다? 가능성이다. 이게 가능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안 좋은 일이면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다. 그래서 이제 위험이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가능성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자 우리 교재 2페이지 자 2페이지 쭉 밑에 봐보세요. 자 2페이지 밑에 보시면 거기 이제 조금 여러 개로 또 표현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손실의 기회다. 그러니까 여기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이 안 좋은 일이 우리한테는 뭐다? 손실이에요. 그리고 이 가능성을 기회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손실의 가능성. 같은 얘기예요. 자, 이게 안 좋은 일이고요. 가능성이다. 이제 위험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맨 밑에 있죠. 2페이지 맨 밑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불확실성이다. 그래. 왜? 위험은 아직 발생하지 않으니까 발생할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를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불확실성이다. 이렇게도 정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그러니까 실제 결과는 좋은 결과, 안 좋은 결과.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전혀. 우리는 이걸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데 여기 뭐예요? 안 좋은 일. 실제 결과는 뭐예요? 안 좋은 일이다. 이거예요.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그리고 이제 기대와 다른 결과는 이것도 같은 얘기죠. 표현만 좀 달리 했을 거죠. 네. 그래서 위험이 뭐예요? 위험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 이렇게 다양하게 또 정의를 내리는데 다 거기서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위험과 관련해서 용어 거기 3페이지 보시면 위험은 아닌데 자, 위험과 비슷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출제될 수 있어요. 괄호 넣기. 자, 여기는 좀 신경 쓰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위험과 관련된 개념 중에 뭐가 있나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이제 위태라는 게 있어요. 위태. 자, 이거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이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출제될 수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자, 뭐냐? 위태라는 게 있는데 위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거기 하나, 둘, 셋째 줄. 자, 위태 셋째 줄에 있잖아요. 셋째 줄. 거기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위태는 그랬잖아요. 거기 이 부분 밑줄을 딱 치세요. 자,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에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위태란 말은 위험 상황이란 말로도 쓰이고 위험한 상태, 위태니까, 자, 위태니까 위험한 상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위태가 뭐예요? 자, 특정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그랬잖아요. 그럼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 여기다 이 말을 괄호를 딱 쳐놓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보고 이 말은 뭘 의미한다. 이 말은 위태라는 말을 풀이해 놓은 거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뭘 알 수 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판 있죠. 위험한 상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태는 위험 그 자체는 아니고 뭐다? 위험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손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손인이란 말은 그럼 뭐예요? 자, 그 밑에 내면 손인은 거기 그랬죠? 한마디로 각종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인, 자, 이거 손해의 원인 그랬어요. 손해의 원인. 그럼 손해는 뭐 때문에 발생해요? 당연히 사고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화재 사고나 이런 지진, 홍수 이런 것들 발생하면 우리한테 재산적 손해라는 게 발생하죠. 자, 그래서 손해의 원인이 바로 뭐다? 사고. 이 사고는 또 이것도 위험 그 자체는 아니죠. 위험은 아직 사고로 발생하지 않 전 단계 가능성 그랬잖아요. 사고 자체는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 손해. 그럼 손해가 뭐예요 하면 손해는요. 자,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이 위험한 상황이 이제 뭐예요? 위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위태. 위험한 상황이. 그러면 이 위험한 상황, 위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뭐다? 초래되는 거. 그러니까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한테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손해. 자, 손해. 그래서 이 세 단어 이거 분명히 이거 괄호 넣기 해가지고 이거 집어 넣으세요. 자,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자 4페이지로 갑니다. 4페이지로 가면 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가지고도 문제 내려면 낼 수 있어요. 자, 위태는 아까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위험한 상황. 그래서 지금 사고 발생의 뭐다? 가능성. 그리고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만 해놓고 여기다가 여기 들어갈 말 쓰세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고죠, 사고. 그러니까 사고는 현재 위험이 뭐가 됐다? 현실화되었다. 이거 현실적으로 현실화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인이니까 손의 원인 건데 이게 이제 사고가 현재 발생한 거야. 그런데 위태는 아직은 뭐예요? 발생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이건 발생 전 단계다. 발생 전 단계.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럼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그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손해는 그 결과. 그래서 이제 경제적 수요가 발생한다. 경제적인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 그래서 가치가 또 감소돼요. 부서지거나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치도 감소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한마디로 뭐예요? 경제적인 손실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수요 발생한단 말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우는 사고는 그 발생, 현실화된 거고 그 후에 우리한테 찾아오는 뭐다?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 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손해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딱 구분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위험의 분류가 나와요. 자, 위험을 분류를 해보는데 그럼 왜 우리가 위험을 분류해 봅니까? 자, 거기다 한번 밑줄에 거기 우리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면 위험을 우리가 한번 분류해 보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는 위험을 어떻게 하자? 대비하자. 이렇게. 발생하면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럼 대비를 하는데 어떻게 대비하느냐?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뭐예요? 보험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제도를 통하여 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냐 없냐? 자, 우리가 위험을 대비하고 싶지만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대비할 수 없다. 그럼 그런 위험은 우리는 어떻게? 신경 쓸 수가 없죠. 우리는 보험제도를 통하여 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위험을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위험을.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하나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다 그랬는데 거기 첫째 줄 밑줄 하세요. 위험 속성 측정 여부에 따라 그랬잖아요. 거기다 밑줄. 그러니까 그 위험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하여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위험 속성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 위험이냐 주관적 위험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위험이란 말은 뭐예요? 그 위험을 확률이나 통계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 만일 위험이 발생했을 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객관적 위험 같은 경우는 손실의 액수를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손해가 났구나.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래? 보험 제도를 통하여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상. 자, 그래서 객관적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산적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재산적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위험은요. 이것은 참 측정하기 어렵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는 이거 위험이고 누구한테는 위험이 아니야. 혹시 번지점프 좋아하세요? 무서워? 안 해봤어요? 근처도 가기 싫어? 고소공포. 저도 그거 무서워서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안 해. 저 절대 안 무서워. 저 그거. 봐봐요. 누구한테는 번지점프가 재밌는 거야. 막 해보고 다 스릴을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는 고소공포증이 있고 근처도 못 가.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위험이잖아요. 그럼 이게 위험하다고 해야 돼? 위험하지 않다고 해야 돼? 주관적이니까 이것은 측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요, 보험으로 그러면 보상해 줘야 돼? 신나게 재밌게 놀고 보상받아? 말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주관적 위험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객관적 위험, 이게 이제 뭐예요? 한마디로 보험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오른쪽 갑니다. 5페이지. 그러면 또 이번엔 또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느냐. 자, 이득이라고 하는 기회가 존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인데 순수 위험은 말 그대로 이득의 기회가 전혀 존재 없는 거. 그 다음에 투기적 위험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투기 대표적인 게 이제 도박. 도박이랄지 또 복권을 사는 거랄지 또 우리 뭡니까?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는데. 자, 도박을 놓고 봅시다. 10만 원 배팅하고 내가 100만 원 벌 수 있어. 그러면 이제 10만 원 날렸을 때 니네가 보상해달라. 그럼 100만 원 땄을 때는 보험회사가 나눠 가져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 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손보상,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지 어떤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투기적 위험은 절대 보험제도로 보상을 해줄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뭔만 손실의 위험만 있는 경우, 손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순수 위험 그래. 그러면 거기 쭉 내려오면 중간 정도에 그랬잖아요. 순수 위험에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 있어요. 자, 찾았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순수 위험을 한번 봐봅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순수 위험은 말 그대로 손실의 기회만 있지 이득의 기회는 없는 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게 있나요? 먼저 재산 손실 위험. 자, 각종 재산상 손실을 얘기하는 건데 당연하죠.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손실을 입었다. 자, 주택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자, 5억짜리 주택이 다 불에 타버리면 그 주택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만큼 뭐예요? 우리한테 고스란히 손실로 다가오죠. 거기에 어떤 이익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재산 손실 위험. 당연히 이게 순수 위험의 하나 종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 손실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 손실 위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를 이제 우리 교재 예로 놨어요. 공장에 화재가 났어. 그럼 공장은 뭐예요? 건물이잖아요. 건물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러면 이제 화재가 나서 그럼 싹 불타버리면 우리 재산상에 손실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공장에 타버리면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소득 감소. 그 공장의 근로자들은 어때요? 일을 못하니까 소득이 감소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 손실이라고 해요. 간접 손실이라고 이렇게. 간접 손실. 네. 그러니까 이제 간접 손실은 바로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위험이다.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배상 책임 위험이 있습니다. 자, 배상 책임 뭐냐면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자, 이렇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위법 행위,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제 그쪽에서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이제 가죠, 분쟁으로. 그러니까 우리 잘못한 것 때문에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배상해줘야죠. 그럼 이 배상 책임도 당연히 뭐냐? 순수위험. 자, 순수. 그럼 어떤 경우냐면 우리 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우리 주택에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불이 너무 크게 번져서 이 옆에 다른 공장이랄지 다른 주택까지 태웠습니다. 그럼 우리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내가 불 질렀냐? 불이 알아서 옮겨 붙었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나 우리 공장에 불이 나면 당연히 옮겨 붙었을 때는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배상 책임이 되는 거예요. 배상. 그 다음에 인적 손실이죠. 자, 이건 뭐 대표적인 거죠, 손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뭐 질병이랄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적 손실 위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순수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순수 위험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하느냐? 혹시라도 시험에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 쓰세요. 그러면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암기를 해주는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암기할 거냐? 자, 앞글자 따가지고 순서를 바꿔 어떻게 인간을 재배하는 것은 순수 위험이다 이렇게 하면 돼. 자, 앞글자 따서 이렇게 하면 돼. 인간을 재배하는 것은 순수 위험이다. 자, 인간을 재배하는 것은 순수 위험이다. 근데 이제 이거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하세요. 또 혹시라도 이제 이걸 쓰라고 할 수 있어. 이걸 쓰라고 해야 되는데 옆에다 이걸 쓰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일단 이 말을 가지고 여기서 그런 말들을 찾아내야 돼. 여기서 그런 말들을. 그런데 이거 찾아내는 거 쉬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공장 화재를 놓고 봐요. 공장 화재. 자, 공장 화재. 자, 그럼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공장은 뭐예요? 내 재산이잖아. 아니면 공장을 하지 말고 그럼 뭘 할까 우리? 자, 잠깐만요. 이거 주택으로 하죠, 그냥. 자, 주택으로. 자, 우리 집에 자 불이 났어요. 자, 이게 얼마짜리? 자, 5억짜리 주택이 불났어. 그럼 우리 집에 불났으니까 뭐예요? 재산 손실이잖아요. 재산. 그런데 이 집에 불나면서 옆집도 태웠습니다. 옆집도 태워버렸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배상 책임이 되는 거예요. 옆집까지 태워버리고. 자. 그런데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집이 없어. 묵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택이 없으면 잠잘 곳이 없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뭐 여관에서 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서 만약에 공장이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못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손실된 이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주택에서 잠들고 있다가 우리 화재 때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애 안고 뛰어내리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 사고가 나고요. 그다음에 어때요? 약간 화상을 입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뭐예요? 인적 손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 집이 불났다. 우리 공장이 불났다. 그걸 통해서 양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하면 이 4가지 쓸 수 있어요. 쓰는 거 어렵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순수위험 정리.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교재 6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뭐냐? 세 번째.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 손실의 크기가 변하냐. 정태적이란 말은 고요할 정자 쓰니까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동태적이란 말은 이제 변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주택이 화재가 났어요. 5억짜리 집이 불탔어. 그러면 5억만큼 어때? 경제적인 손실이 나지. 그 다음 뭐 따로 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태적 위험이야. 그런데 동태적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변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변동.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기도 하고 손실이 적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자, 보험 제도를 통하여 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디에다 맞춰서 보상을 해줘? 손실이 클 때, 손실이 적을 때, 아니면 뭐 중간? 어디에 장단을 맞출 수가 없어요.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아니면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이제 손실이 큰다든가 아니면 이익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손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는 이건 보험으로서 어떻게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물가 변동이랄지 뭐 주식 변동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간 경과에 따라 손실의 크기가 변한다.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태적 위험이 보험 제도로서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봅니다. 자,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범위 미치느냐 이건데, 여기서 특정적 위험이란 말은 한정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특정 장소랄지 특정 사람에게만 이렇게 한정되어 미치는 위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의 크기나 규모 있잖아요. 규모 같은 것이 정확히 또 어때요? 딱 파악이 되지. 그런데 기본적 위험 또는 이제 근원적 위험이라는데, 이거는요 너무 광범위하게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연재해 같은 것들, 태풍이나 강풍이 몰아칩니다. 막 폭염, 폭설이 오면 막 어때요? 전국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 그러면 전국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이걸 대비를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냐? 어림도 안 돼.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급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 부도 나요, 부도. 자, 그래서 그 손해의 크기가 어느 정도 미치느냐? 너무 광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미친다? 보험으로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사람이나 특정 장소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한정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이제 보험으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이제 우리 보험회사가 그 손실에 대해서 그러면 좋다. 내가 그 위험을 인수해서 거기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보험금 지급할게요. 이제 이게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건데, 여기 담보 위험이라는 말은 이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걸 말해요. 자, 책임을 지는 거. 좋다. 주택 화재 보험이에요.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주택이 화재 냈을 때 보험회사가 어때? 보험금 줘야죠. 그러면 주택 화재 보험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이제 담보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담보 위험이라는 말은 이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보험회사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거 안 진다. 자, 이런 손해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작물 재해 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장 또는 보상하는 재해 또는 보상하는 손해 이렇게 되게 하고,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 안 져요. 왜냐하면 명확히 약관에다 이걸 써놔야지, 안 그러면 분쟁이 생겨. 왜 이거 보상 안 해주는데 막 이래. 우리 보험회사가 어때요? 아니,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 설계사가 우리한테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보장받고 다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상 내가 몸이 아파서 보험금 청구하면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막 그러잖아.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그래서 어디까지가 보장하는 위험이고 어디까지가 보장하는 않은 위험이, 이게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약관에다 이런 걸 명확히 좀 써주는 게 좋긴 해요. 그런 이제 면책 위험이란 말은 원래는 보장하는 위험이야.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런데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네. 자, 이런 거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이런 거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대형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 이거 안 줍니다. 그런 게 이제 뭐가 되냐? 면책이 되는 거예요, 면책. 또, 자, 주택 화재 보험에, 자,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자, 주택이 화재가 났어. 그런데 왜 화재가 났냐? 북한 김정일이라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화재가 났네? 보상해 줄까, 안 해줄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다, 아니다? 이런 거 아니야. 전쟁이요. 이런 것은 보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상한다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면책되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디까지가 보상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보상되지 않느냐, 이것은 여전히 지금 문제야. 왜냐하면 여전히 분쟁거리고요, 이거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많은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자 한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특별히 뭐 물어볼 건 없고 이것은 다 이제 되는 거 놔두고, 이 중에서 자 다음 위험의 분류다 해놓고 보험제도로서 자, 이러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지.
자, 그러니까 보험 제도로서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위험만 고르세요. 만일 이렇게 문제네요. 그럼 뭘 골라야 돼, 우리? 객관적 위험 골라야 되고, 순수 위험 골라야 되고, 정태적 위험, 그 다음에 특정적 위험. 이렇게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험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쓰세요. 이거 2개 쓴다든가. 또 여기에 따라서 분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좀 그런 관점에서 대비하세요.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이제 7페이지. 자, 우리 7페이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험을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든지 이제 이런 위험들이 어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자,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로서 대비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건데, 그러면, 자, 보험이란 제도를 통하여 이걸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위험을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 자, 그렇게 해서 위험이라는 건 어때요? 일단,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될 수 있으면 발생을 안 하게끔 해야 되고, 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의 크기를 우리가 좀 줄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위험을. 그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로 대비하자, 이 말이에요, 대비. 자, 그러면 7페이지 보시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위험 관리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거 알아놔야 돼. 자, 7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험 관리 의의해가지고 첫째 줄. 자, 첫째 줄 뭐라고 되어 있냐고, 거기 밑줄 쳤어요. 자, 첫째 줄,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 여기 빈도란 말은 횟수, 어느 정도 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느냐, 횟수입니다, 횟수. 그 다음에 심도, 심도란 말은 이제 규모란 말은 뭐냐면, 손실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험이 발생하면 손해가 생기고, 그 손해의 크기,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손실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도. 자, 솔직히 이런 말 쓰면 안 돼. 이거 다 일본 한자예요, 일본.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이거.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고 옛날 일제시대 때 그 배웠던 그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나 봐. 자, 그래서 그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그 위험이 얼마만큼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손실의 규모,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잘 분석해서 가능한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어떻게 하자? 최소화하기 위한 제발. 그러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미리 대비해서 그 규모나 이런 것을 줄이자 이거죠. 횟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손실의 규모도 줄이자 이 말이에요. 그게 위험 관리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문구를 다 풀이해놓고요. 여기다가 이게 뜻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 이거 쓸 수 있게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쓸 수 있게끔 해야 돼. 아니면 자, 이게 위험 관리에 대한 의의다. 이 안에 들어갈 말 쓰세요. 그럼 이제 위험을 발견하고 여기다 괄호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그 다음에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괄호에 들어가는 말, 괄호에 들어간 말 쓰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위험 관리. 또 그 밑에 한마디 더 있어요. 위험 관리를 또 다르게 이제 정의를 해놨네요. 자, 뭐라고 했냐면, 우연적인 손실이죠. 우리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게 이제, 자, 사고잖아요. 자, 이러한 사고가 개인이나 조직에 미칠 수 있는, 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이게 이제 우리가 뭐겠어요? 손실이 되겠죠, 손실. 자, 이거를 뭐 한다? 최소화. 그러니까 여전히 손실을 뭐 한다? 자,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직적인 관리 또는 경영 활동의 한 형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리적, 조직적으로 잘 관리해서 자, 이렇게 합리적, 조직적으로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하자? 손실을 뭐 하자? 최소화하자. 같은 얘기잖아요. 자, 여기도 손실 발생을 최소화한다. 결국은 그거예요. 왜? 위험 상황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발생 안 하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대비한다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예방 차원은. 그래서 이제 발생하더라도 어때요? 그 규모를 최소화하자. 그 손실의 크기 이거를 그게 이제 위험 관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위험 관리.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7페이지
자, 7페이지 맨 밑에 그럼 위험관리의 일반적인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목표 해가지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둘째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방금 우리가 위험관리 정의에서 나왔잖아요. 뭐다? 최소의 비용으로, 그 다음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 자, 우리가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손실 그 규모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오면 뭐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러면 그것은 차라리 놔두지. 손실을 그대로 나게끔. 그 대비하느라고 비용이 더 들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 최소의 비용, 최소. 자,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 말.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그럼 이제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안겨다 줍니다. 그럼 어때?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야 돼요? 삶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건 아니고 어때?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극복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대비하자는 얘기예요. 대비.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우리한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위험이 한번 닥친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푹 썩 주저앉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생존 확보. 이게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최소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한다. 자,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한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8페이지, 우리가 8페이지. 자, 그럼 이제 이런 위험 관리는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위험 관리 목적 그랬어요. 뭐 목표나 목적이나 그런데, 자, 목적을 세분화해가지고 크게 또 둘로 나눕니다. 사전적 목적과 사후적 목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8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사전적 목적이냐, 사후적 목적이냐. 그러면 사전적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미리. 사전이 한마디로 뭐다? 이것은 예방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후적이란 말은 사후 조치.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 발생해서 우리한테 어떤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손실의 크기를 어떻게 하자? 줄이자 이거죠. 사후 조치란 얘기예요. 사후 조치. 자, 그러면 사전적 목적을 봅니다. 거기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와요. 자, 거기 보니까 첫째,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자 그런데, 자, 위험이 발생하면 우리한테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손실이 가져다 오면 우리는 어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해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 즉 손해볼 일 없잖아요. 그 손실로 인하여. 자, 그래서 손실로 인하여 손해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손실로 인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안 해소.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 손해가 나더라도 미리 좀 대비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위험이 발생할 일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불안감이 좀 해소되기도 하죠. 그리고 자, 타인에 전가할 수 없는 법적 의무 이행 그랬습니다. 자,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건데, 자, 우리가 지켜야 될 법규라는 게 있어요. 만약 그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한테 형벌이 과해질 수 있잖아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잖아요. 또는 우리 교통 질서 안 지키면 어때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과태료 나오잖아요. 딱지. 그러면 자, 본인이 지켜야 돼. 그건 남한테 떠넘길 수 없어요. 그럼 본인이 그런 것을 제대로 지켜야지.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써 만일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벌금이랄지 범칙금이랄지 이런 게 부과가 되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손실이잖아요. 경제적 손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인한테 떠넘길 수 없어. 본인이 스스로 지켜야 돼. 이것은 미리미리 지켜야죠. 이걸 지키지 않고 나중에 자기한테 딱지 날라오게 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에 대하여 안심을 제공한다 그런데, 자, 우리 기업 최고 경영자가 이번에 아주 획기적인 어떤 프로젝트 하나가 있어. 그래서 아주 아이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돼. 근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어때? 불안할까 안 할까?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만일 이것을 준비해서 사업화 이제 하는데 단순히 어떤 아이템 단계에서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인력은 얼마 확충해야 되고 또 사무실은 어떻게 구비해야 되고 그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초기 자본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사업이 뛰어들어서 한 1,000억 이익을 낸다. 자,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는데, 그럼 과연 계획대로, 자, 이게 그대로 시행돼서 내가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최고 경영자가 뭔가 결정할 때 누구 찾아갈까? 점쟁이 많이 찾아가요. 진짜요. 국회의원들도 그래요. 점쟁이 많이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밥 먹다가 어디가 용하다더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초 꺼내서 적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최종 결정권자는 불안해. 안 그러면 자기가 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모든 상황을 다 어때 점검을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대비잖아요. 손실에 대한 대비, 위험에 대한 대비다. 자, 이것까지는 자 우리가 뭐 외워야 되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적 목적입니다. 거기 이제 사후적 목적이 이제 5개. 아까도 말했어요. 사후적은 이거 똑같아. 이거 둘째. 그러니까 사전적 목적이 여기 첫 번째. 사전적 목적이 첫 번째고, 사후적 목적이 여기 둘째. 자, 이 둘째. 이거로 보시면 돼. 생존 차원이다 보시면 돼.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여기 똑같이 생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서 허우적대고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일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냐. 자, 살아남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수익의 안정화. 그러니까 자, 아까 공장 화재가 났어. 그럼 빨리 어때? 복구를 해가지고 다시 공장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화재 기간 동안, 자, 다시 복구할 기간 동안은 뭐 이익은 없겠죠. 근데 이제 빨리 회복을 해서 어때요? 공장을 돌려서 우리가 수익을 안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성장도 해야죠. 여전히 이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다시 또 뛰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고. 같이, 우리가 생존을 해야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는 같은 얘기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이행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자, 이거 어떤 얘기냐. 자, 우리한테 닥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 그 역할은 계속 감당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그것은 감당하자는 얘기. 그냥 주저앉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후적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후적 목적이다. 자, 그러니까 위험 관리라는 게, 자,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우리 교재 이제 거기에 위험 관리의 중요성 그런데, 왜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사전적, 사후적 이 목적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어때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 위험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보험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이 발생하냐 안 하냐. 발생 안 하면 어때요? 이익이 되는 거고. 왜? 보험료를 받으니까. 만약 그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 보험금 지출이 어때요? 최대한 적게 되기 위해서 이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이걸 잘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의의와 목적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거기 이제 8페이지 보시면 위험 관리 방법이 나와요. 자, 이게 실은 또 중요해. 그래서 자,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